안녕하세요. 즐거운 오후입니다. 네. 삼성전자 주식을 삼성증권에 가서 사는 사람, 돈의 속성, 우리 김승우 회장님께서 쓰신 책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1시간에 아마 지금은 1시간에 한 2천만 원 버실라나요? 그 제가 지난번에 계산을 잘못했거든요. 만일에 1시간에 2천만 원을 번다. 1시간에 2천만 원을 벌면 하루 24시간 하면은 하루에 4억 8천을 버는 거예요. 대박. 그래갖고 1년에 12개월을 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1년에 한 60억을 버시는 분이에요. 60억을 버시는 분. 1년에. 네, 어쨌든 그런 분이 쓰신 책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지금 자산이 거의 한 1조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우리 유튜브에 그 4천억 정도 버셨을 때 이분이 이제 유튜브 강연을 하시기 시작을 했는데, 하여튼 사장을 가르치는 사장님이세요. 네. 우리 회사도 이렇게 크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 주식을 삼성증권에 가서 사는 사람. 대학 1학년 때 주식이라는 걸 처음 알았다. 하지만 주변에 주식을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고 어디에서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는지도 알 수 없었다. 물론 돈도 없어서 얼마가 있어야 주식을 살 수 있는지조차 몰랐다. 그래서 당시 여의도 증권거래소에 무작정 갔다. TV에서 증권 뉴스가 나올 때마다 간혹 보이던 거래 장면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무거운 유리 문 앞에 서있던 경비원에게 주식을 사러 왔다고 했더니 나가라며 나를 쫓아냈다. 이 일이 나와 주식의 첫 경험이다. 글을 쓰면서 아직도 주식을 사려면 증권거래소에 가야 한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최근 삼성전자 주식을 사러 사람들이 삼성증권으로 찾아온다는 소리를 들었다. 모르는 사람들의 사고 수준은 3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었다. 마치 빼빼로를 사려면 롯데마트에 가야 하는 줄 아는 수준이다. 사실 주식시장은 운도 통하지 않는 무서운 시장이다. 주식을 사고 판다는 소리는 회사를 사고 파는 일이고, 회사를 사고 파는 사람들이란 금융과 경영세계에서 가장 힘센 포식자들이다.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주식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용어를 모두 이해할 정도로 공부하고 개별 기업이 어떻게 경영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나라의 산업 발전 과정과 정치 세력의 국가 운영에 대한 포괄적 지식까지도 필요하다. 더불어 인문학적 지식은 물론이요. 여러 사람들의 욕심과 욕망, 두려움과 좌절을 냉정하게 비켜나갈 자신도 있어야 한다. 빼빼로를 사러 롯데마트에 가야 하는 줄 아는 사람은 삼성전자 주식을 우연히 적기에 샀다 해도 언제 이익을 실현해야 할지 몰라서 이리저리 묻다 적은 이익을 얻는다.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면서 원금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원금을 회복하기 위해 무리한 종목에 투기를 하는 시기다. 만약 지금 주식 투자를 하려고 마음 먹었다면 마치 회사를 경영하듯 대학 학부 과정을 다니듯 4학년 공부하기 마련이다. 4년은 공부하기 마련이다. 좋은 선배가 있다면 수업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내겐 워런 버핏, 벤저민 그레이엄, 하워드 막스, 앙드레 코스톨라니 같은 분들이 투자자로서 여기서 오랜 성공은 아주 중요하다. 삶의 통찰을 갖춘 철학적 선생이다. 이런 사람들의 투자 철학을 받아들인 선배라면 배울 만하다. 나는 투자나 사업에서 왕령과 이론을 가진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 오랜 기간 투자나 사업을 잘해왔고 지금도 잘 벌고 있는 사람만 믿는다. 여기서도 오랜 기간은 아주 중요하다. 성공 혹은 뛰어난 이론은 그것이 무엇이든 오랜 기간으로 증명해야 한다. 오랜 기간이란 최소한 한 세대 30년 이상을 말한다. 단기간에 성공했거나 한번 크게 성공한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 결실이 없는 이론가를 믿으면 안 된다. 도박장에 다니는 어떤 친구는 매번 돈을 따온다. 매번 잭팟을 터뜨려 현금으로 바꾼 영수증을 보여주기도 한다. 하지만 그가 그 잭팟을 터뜨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잃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잭팟이 터지지 않는 날은 카지노에 다녀온 것을 비밀로 하고 있다는 것도 모른다. 주식에서의 큰 성공도 잭팟과 같다. 이것이 투기가
아니라 투자였음을 증명하려면 오랜 기간 조금씩 성공해 나갔음을 증명해야 한다. 삼성전자 주식을 사기 위해 삼성증권에 가는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선생이 조언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다. 증권사 직원들도 사실 투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그냥 장 앞에 앉아 있을 뿐이다. 말 그대로 의자에 앉아있는 것뿐이다. 그들이 투자를 잘했으면 증권사에서 그렇게 심한 정신적 노동을 하며 앉아있을 이유가 없다. 가장 좋은 증권사 직원은 저는 잘 모릅니다 라고 대답해주는 사람이다. 옆집 남자가 낚시를 다니더니 잡아온 물고기가 점점 커진다. 처음엔 손바닥보다 큰 걸 잡았다 자랑하더니 나중에는 팔뚝만한 걸 잡았다고 한다. 해가 지나니 두 손을 벌려 자기가 잡았던 물고기의 크기를 자랑한다. 이제 관록이 불어 프로 낚시꾼이 다 된 이웃은 이번엔 두 손을 더 이상 벌리지 않고 손가락의 엄지와 검지를 있는 대로 벌려서 이 정도의 크기나 되는 걸 잡았다고 자랑한다. 그건 그리 크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가 물고기 눈하고 눈 사이 길이야 라고 말한다. 한 번도 잡은 물고기를 본 적이 없지만 물고기는 그렇게 자라나고 있었다. 그러니 초보자는 직접 보지 않고는 함부로 믿지 말기를 당부한다. 다른 이를 부르는 호칭에 따라 내게 오는 운이 바뀐다. 몇 해 전 한 신문사 기자 소개로 한국의 유명 사업가를 만난 일이 있다.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전역의 사업체를 가진 분으로 매우 열정적인 삶을 사는 분이었다. 사업체를 정교하고 자신있게 경영하고 있었다. 국제적인 회사들의 거침없는 공략에도 거뜬히 버티고 있었다. 그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자신 가득한 사업 태도에 깊이 감동하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에 거슬리는 것이 하나씩 늘어났다. 그가 자신의 사업 이야기를 할 때는 언변만큼이나 눈빛이 살아있어서 동석한 모든 이들의 집중을 받았고 이를 흠뻑 즐기는 듯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대화를 이끄면 곧바로 아무런 관심이 없는 자세로 물러앉았다. 자신이 대화를 주도하지 않을 때는 입을 다물고 상대의 대화에 참여해 질문하거나 흥미를 보이는 일도 없었다. 또한 그는 대화 중에 나오는 유명인을 모두 개는이라고 호칭했다. 죄송합니다. 네. 오바마, 캐리, 홍콩 행정장관, 아베, 손정희 씨도 모두 개로 불렀고 자신의 친구들도 모두 개라고 불렀다. 그가 현직 장관이든 국회의원이든 후배든 부하 직원이든 상관이 없었다. 물론 자신의 사업 영역과 친분을 자랑하려 하는 말이다. 하지만 나도 이 자리를 벗어나면 그에겐 개로 불릴 것이 뻔했다. 최악은 자신의 최근 관심사인 골프에 대해 끊임없이 대화를 이끌어가는 모습이었다. 참석자 중에 아무도 골프를 치지 않는데 누군가가 수목원 이야기를 하면 그 근처 골프장 이야기로 끌고 가고 동남아 여행 이야기가 나와도 다시 골프 이야기로 심지어 누군가 크루즈 이야기를 했는데도 골프와 연결지었다. 배에서 바다로 골프공을 쳐서 날리고 싶었나 보다. 그의 열정과 사업적 재능이 더 이상 빚을 내지 못하고 있었다. 사업에서는 성공을 했지만 어쩌면 그는 더 이상 정말 좋은 친구가 한 명도 남지 않을 것 같아 안타까움이 들었다. 그날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 중에 그에게 받은 명함을 간직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죄송합니다. 저 같아요. 예. 자리에 없는 사람을 하대함으로써 자신을 결코 높일 수 없고 다른 사람의 관심사에 관심이 없으면 그의 운은 더 이상 발현될 수 없다. 사실 내가 이 이야기를 쓴 이유는 나 때문이다. 나 역시 최근에 선생 대우를 받고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제법 명성 있는 제자들과의 친분을 자랑하려고 걔는, 쟤는, 그 친구는 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한 것이다. 사적인 자리에서조차 선생 노릇하듯 말이 많아지는 것을 느끼고 정말 화들짝 놀랐다. 그의 모습에서 내 모습을 보고 반성을 하게 됐다. 나는 이런 사소한 것이 사람의 인생과 운과 심지어 경제적 환경까지 모두 바꿔나간다고 믿는다. 꼰대가 되고 꼴통 보수가 되는 것은 한순간이다. 그 순간 인연도 행운도 재산도 모두 사라지기 마련이다. 그러니 이미 성공한 사람은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하고 성공하여 풍요롭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은 절대로 이런 경박함을 배우면 안 된다. 선배와 친구를 존중하고 후배나 제자에게 다정하고 이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한결같아야 한다. 말을 줄이고 남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한다. 이런 사람은 누구에게라도 깊은 애정과 신용을 얻는다. 애정과 신용은 없는 운도 만들어낸다.
인간의 마음은 말에 나타나고 말에 정이 없으면 남을 감동시키거나 바꿀 수 없다. 사람은 마음이 오고 간 후에 이론과 논리가 더해질 뿐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말을 잘하거나 논리적이라고 존경하지 않는다. 그에게 진정성이 보일 때 그의 생각과 뜻이 나와 달라도 존중을 하게 된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이 내보내는 냄새다. 마음의 냄새가 향기인지 악취인지는 표현하는 언어를 통해 알게 된다. 행운도 행복도 좋은 향을 따라다닌다. 네. 감사합니다. 반복되는 운은 실력이고 반복되는 실패는 습관이다. 뭘 해도 잘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어렵게 준비해 가게를 차리면 그 다음 달 가게 바로 앞에 도로공사를 하고 길을 걷다 발목을 다치고 사기를 당하거나 자동차 접촉 사고도 잦다. 본인은 운이 나쁘다 생각하겠지만 이런 일이 잦은 사람은 삶의 방식을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 급한 욕심에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매장을 열었고 생각보다 사업이 안 되는 상황을 고민하며 급하게 길을 걷다가 구멍난 보도블럭에 발을 다친 것이다. 어수선하고 부주의한 행동이 모여 자동차 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서로 연결돼 있다.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재수가 없는 환경에 자신을 계속 노출시켰기 때문에 이런 불운이 따라다니는 것이다. 이런 사고가 잦아지면 인생이 삶에 경고를 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큰 사고가 나기 전에 평소의 모든 삶을 점검해야 한다. 여러 가지 작은 사고가 모여 나중에 큰 사고가 되기 때문이다. 돈을 함부로 대하는지 쓸데없는 인연이 너무 많지 않은지 음식은 정갈하고 제때 먹는지 집안에 들고 남이 일정한지 남을 비꼬거나 흉보지 않았는지 욕을 달고 살진 않는지 이런 모든 면에서 자기 반성부터 해봐야 한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은 음식을 줄이며 절대로 배가 부르게 먹지 말고 진하고 거친 음식을 멀리하고 일정하게만 먹어도 다시 운이 돌아온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은 음식을 줄이며 절대로 배가 부르게 먹지 말고 진하고 거친 음식을 멀리하고 일정하게만 먹어도 다시 운이 돌아온다. 식사를 제대로 정해진 시간에 하려면 생활이 일정하고 불필요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시작이다. 그러면 몸이 가벼워지고 운동을 하고 싶어지며 걷고 움직이다 보면 생각이 맑아진다. 그제서야 비로소 욕심과 욕망을 구분할 줄 알게 되고 들고 날 때가 보인다. 그제야 비로소 대중이 움직이더라도 참을 수 있게 되고 홀로 반대편에 서 있어도 두려움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많은 인연 속에 가려졌던 진정한 친구도 이때 나타난다. 이때부터는 모든 것이 잘 풀리고 건강도 재물도 인연도 얻게 된다. 반면 평소에 항상 운이 좋은 사람이 있다. 어디 가면 경품도 잘 뽑히고 가위바위보도 잘하고 주차장도 빈자리도 잘 찾는 사람이다. 사업을 해도 어려움 없이 술술 풀리기도 한다. 이런 사람은 사실 운이 좋다기보다 일반적인 사람보다 예리하고 똑똑할 수 있다. 경품 용지를 반으로 접어 넣으니 손을 휘휘 저을 때 펴진 종이보다 걸릴 확률이 높다. 남자들은 바위를 낼 확률이 높고 여자들은 가위를 낼 확률이 높다. 그러니 남자랑 할 때는 볼을 내고 여자랑 할 때는 바위를 내면 확률이 올라간다. 그래요? 가위바위보를 할 때 남자랑 할 때는 보자기를 내랍니다. 여자랑 할 때는 주먹을 내면은 확률이 올라간답니다. 손목에 힘줄이 보이면 바위를 낼 확률이고 주먹을 냈다가 진 사람은 다음번에 볼을 내고 볼을 냈다가 진 사람은 가위를 낼 확률이 높다. 이런 몇 가지 요령을 쓸데없이 외우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이런 짐작을 하지 못하면 그가 그냥 운이 좋은 사람이라 생각한다. 이런 사람은 사업을 해도 시대의 흐름에 맞는 아이템을 잘 잡고 잘 빠져나온다. 뭘 해도 술술 풀리는 것 같다. 남이 보기엔 운이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많은 공부와 관찰의 결과다. 이게 가위바위보를 해도 이길 수 있는 그런 게 있네요. 그죠? 이런 사람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자신은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착각이다. 운이 좋다는 주변의 칭찬에 실제로 본인도 그렇게 믿는 순간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다. 자신의 운을 믿고 불확실한 결과에 대담성을 보여 무모한 투자에 뛰어든다.
때때로 성공하기도 해서 모두의 부러움을 얻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관찰과 학습을 벗어난 운이다. 운은 절대로 반복되지 않는다.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허물어 버릴 수 있다. 자기 자만에 빠지는 순간 개연성이 전혀 없는 일에 확신을 가지며 운을 실력이라 믿고 추측을 지식으로 생각한다. 모든 상황이 잘 풀릴 때는 운도 실력처럼 보이지만 운은 불규칙적이다. 따라서 운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일정한 시간에 과하지 않게 정갈한 식사를 하라고 권한다. 뉴스를 통해 사실과 투자 정보를 구분하는 법. 코로나 바이러스가 2020년 3월과 4월에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다. 미국 다우지수는 3만 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갑자기 폭락해 2016년 10월 지수인 1만 8천대로 떨어져 버렸다. 매스컴에선 각 나라의 감염자와 사망자 숫자가 매일 집계되어 국가 순위처럼 발표되고 온 지구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게 했다. 온갖 경제 전문가들은 대공황 및 여러 폭락 시기와의 연관성을 찾아 공포를 부추기고 대부분의 주식은 회사의 자산 가치 밑으로 떨어져 버렸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작된 문제가 유동성 문제로 이어졌고 하이일드 채권을 발행한 회사들의 부도를 시작으로 우량 기업에 이르기까지 연쇄 부도를 걱정했다. 미국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3월 2주 동안 995만 건으로 2009년 금융위기 당시 6개월의 신청 건수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다. 이는 평소 건수의 50배 이상이다. 3.5%에 불과했던 미국 실업률이 이미 17%에 도달했을 것으로 계산됐다. 실업률 증가는 소득 불균형을 더 악화시켰다. 이미 미국 흑인들의 실업률은 3월 5.8%에서 4월에는 16%로 급등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시장의 악화는 향후 생산, 소비, 투자와 실물 지표 등 모든 것을 악화시킬 것이다. 1929년 미국에서 발생했던 대공황에 버금가는 공포가 상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일명 선진국으로 알려진 미국과 영국 그리고 유럽의 주요 강국들이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버렸다. 그 나라들은 선진국이 아니라 그냥 강국이었을 뿐이다. 각국의 대처와 의료체계는 실망스러울 정도였고 국가의 지도자들이 감염되자 순식간에 세상을 가둬버렸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이 미리 정밀하게 대처함으로써 위기를 버텨내고 있었다. 세계 경제는 미국만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미국은 그 중에서 가장 치욕적인 결과를 보여줬다. 세상에서 가장 큰 도시인 뉴욕에서만 중국보다 많은 숫자가 감염되고 하루 600여 명이 넘는 사망자가 생길 정도였다. 발생 초기만 해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자랑하며 자신만만해 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한 한 적은 희생을 바란다며 꼬리를 내리고 우왕좌왕했다. 모든 기업과 사람들은 현금을 확보하려 했다. 주식을 산다는 건 무모해 보였다. 공포를 낳아 모두가 시장에 주식을 던져버렸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자신만만하던 세계 경제가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것이다. 심지어 가치 투자와 장기 투자로 유명한 워런 버핏조차 추가 구매했던 항공사 주식을 한 달도 안 돼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고 팔아버렸다. 비관적인 전문가들은 이 공황은 절대 V자 반등은 될 수 없다고 말하며 W를 나누니 L 혹은 U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사실 아무도 미래를 알 수 없다. 나는 사실만을 믿기로 마음먹었다. 그 공포 속에서도 여전히 희망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희망이 무엇인지도 궁금했다. 3월 중순 공포가 가장 극에 달했을 때 주식을 사기 시작했다. 나도 사실 무서웠다. 그래서 내가 가진 현금 자산의 3분의 1 정도를 매집하고 더 떨어질 것을 대비하고 있었다. 내가 이 공포 속에서 희망을 본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총 누적 숫자가 아닌 발생 비율과 발생 기간이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발생이 최고조에 달한 후 줄어드는 기간이 한 달 내외였다. 발생 건수는 매일 증가해서 총 합계의 그래프는 올라간다. 하지만 발생 비율은 어제에 비해 발생 건수가 얼마나 늘었느냐를 보기에 그래프가 내려간다. 대부분의 나라가 발생 초기에 방심하다가 발생이 증가하고 공포가 가장 극심해질 무렵부터 한 달이면은 안정화되기 시작하는 패턴을 보였다. 나는 발생 건수가 아닌 발생 비율에 주목했다. 발생 비율을 기준으로 삼으면 최고 지점을 막 지나자마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통제되고 줄어드는 것이 보인다.